어머님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는 3세까지 혹은 5살까지는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 3세와 5세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샷 장쌤입니다. 정말로 이 3세에서 5세까지 어머님이 케어를 해주신 경우와 아닌 경우 이랬을 때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이 3세와 5세까지 어떤 발달을 경험하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발달 말고요, 주 양육자, 애착 대상과의 관계 발달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거렛 말러라는 그 호주, 헝가리 이쪽 심리학자시죠. 이분이 분리개별화라고 해서 그 애착 대상과 아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아이가 그 애착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학자십니다. 이분이 연구하고 관찰하신 정상 발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신생아기에는 이 손가락이 내 것인지 발가락이 내 건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지, 내 몸은 어느 선까지가 내 몸인지, 이렇게 뭔가 엄마가 안아주고 이렇게 수유를 해주시는데 엄마의 가슴이 나의 몸의 일부인지 어쩐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는 어머님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몸이구나, 하나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주 양육자와 자기 스스로를 구분해서 나는 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 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6개월까지는 이렇게 엄마와 자신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생후 6개월 시기부터 점점 아이가 여기까지가 내 몸이고 나는 어머니와 애착 대상과는 분리된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6개월 지나서 돌이 되고 2살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고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세상을 좀 이렇게 탐험해 가면서 그때는 아이가 내가 스스로 어떤 나로서 살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엄마에게 의존해서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욕구, 그 2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가 또 금세 엄마한테 돌아와서 이제 엄마한테 붙어 있기도 하고, 또 그랬다가 또 너무 궁금증이 이제 커지면 또 가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탐험해보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한 3살쯤까지 아이는 계속해서 이걸 학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호기심이 일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서 가도 뒤돌아보면 엄마는 항상 그곳에 있구나, 엄마는 나를 떠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엄마는 거기 계시구나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아이가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된 경우 어머니라는 존재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찾아도 항상 계시는 분, 그리고 엄마가 잠시 나를 떠나서 부엌에 가시더라도, 잠시 이렇게 요 앞에 슈퍼를 가시더라도 언제나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 그런 어떤 이미지로 아이가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3세 이후부터는 조금 어머님과 분리되는 부분들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세 이전에 아이가 주 양육자와 애착 대상과 안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맺었는가, 아니면 불안정적인 어떤 정서적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3세 이후에 아이가 수월하게 어머니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신생아기의 아이들은 이 본능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죠. 배고픈 거, 그리고 졸린 거, 그다음에 기저귀가 축축한 거, 덥거나 추운 거, 약간 이런 본능적인 어떤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니즈가 제때 아이가 신호를 보낼 때마다 어머님이 충족을 해주시게 되면 아이는 이렇게 세상은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후 6개월부터는 아이가 자신과 어떤 대상, 양육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아이가 애착 대상, 주 양육자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가 이 애착 대상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확립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태어나서 관계를 맺기 시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아이가 양육자와 불안정한 정서적 관계를 맺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어머님들이 불안이 굉장히 높으신 과잉보호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3세까지 아이들이 어때요? 위험한 거, 위험하지 않은 거 이런 거 구분 없이 막 다 이것저것 탐색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불안이 높으신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하시죠. 이거는 위험해서 안 돼. 여기는 가면 안 돼. 너 엄마로부터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과잉보호를 하시는 경우 아이들도 이제 이 두 가지 갈등, 내가 스스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점점 이렇게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3세까지 계속 되다 보면 3세 이후에 아이들이 당연히 어머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경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아이의 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어머님이었다가 어머님이 일을 나가실 때는 또 할머님이었다가 할머님이 또 몸이 갑자기 편찮아지시면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아주머니를 고용하게 된다거나, 그런데 그분이 또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될 경우 어떤 새로운 양육자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 생후 6개월부터 3세까지 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시기에 그런 양육자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불안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착 대상이 생길만 하면 바뀌고, 애착 대상이 생길만 하면 바뀌고, 계속해서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애착 대상과 관계를 연습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우울증 때문에, 혹은 이제 어머님이 그런 양육을 받지 못하셔서, 혹은 성향적으로 그런 것들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아이의 어떤 행동에 무관심하고 이렇게 본인의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 시기에 아이가 뭔가 다가와서 같이 하자고 하면 배척한다거나 아이를 거부하고 또 아이에게 냉담하게 대하게 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랑스럽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러신다 라는 생각을 조금 내재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든 나 외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어떤 불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일관되지 않은 양육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떨 때 막 기분이 좋거나 상황적으로 괜찮을 때는 아이에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막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다가, 또 그랬다가 그렇지 못한 상황, 그렇지 못한 기분에서는 굉장히 거부적이고 냉담하게 하시는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 패턴을 보이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형을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3세 이전까지 경험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불안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겠죠.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적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첫 대상,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에서 내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회복이 더 더디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했어요. 정말 아이는 3살까지는, 5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저희가 시작했는데, 그 3살, 5살이라는 기준은 명확히 3살, 5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세까지, 3세 이전까지 어떤 관계를 구축했느냐, 안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구축했느냐, 혹은 불안정한 관계를 아이가 경험했느냐에 따라 3세 이후에 아이가 독립적일 수 있는지, 엄마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머니라는 애착 대상과 관계를 맺었던 그 경험이 성인기에 혹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세, 5세까지 어머님이 키워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이 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한에서 주 양육자, 애착 대상, 아이가 애착 대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자신한테 그만큼 니즈를 충족해주고, 물리적, 심리적 어떤 상호관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애착 대상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상 관계는 아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 첫 단추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꿰시면 그 다음에 이제 3세 이후에 분리되는 과정도 조금 수월하고, 그 이후에도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수월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조금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시기를 놓치셔서 아이와 안정적인 대상 관계를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와 건강하고 안정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